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1월 5일 저녁 6시 15분쯤이었습니다. 일본 오카마야현 니미시의 한 경찰서로 다급한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 들어왔죠. 제 친구가 동굴 안 호수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갑작스러운 구조 요청을 받은 경찰이 현장으로 바로 출동했고요. 얼마 후 사건 장소인 바로 이곳 히메사카 종유동 동굴 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당시 그곳에는 최초 신고자를 포함한 일행들이 초조하게 경찰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경찰이 오는 걸 보자마자 한 남성이 울듯한 표정으로 뛰어오더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 13명이 함께 이 동굴을 탐험하러 들어갔는데 그중 한 명인 나구라가 동굴 안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찾기 위해 수색 인원을 모으기 시작했죠. 나구라의 생사를 모르는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초기 수색이 중요했겠죠. 하지만 경찰이 도착한 시간은 오후 7시쯤. 겨울이었기 때문에 해가 짧아서 이미 어둑어둑해지고 있던 시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캄캄한 동굴 속을 수색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도 조난당한 나구라를 찾기 위해 경찰과 구급대원 뿐만 아니라 동아리 대원들까지도 다 나섰고 또 이 동굴 지리에 익숙한 지역 주민들도 동원됩니다. 하지만 이 여정은 무려 6일이나 지속되었고요. 동굴에 더 깊이, 더 넓게 샅샅이 수색했지만 끝끝내 21살 나구라 유키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구라의 동료들은 고지대학교 탐구동아리 멤버들이었습니다. 그 동굴 지형과 수심을 연구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곳에 방문했는데 일단 이 히메사카 종유동 동굴은 과거 고생대 때부터 자연적인 기후에 의해 형성된 동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보시면 크고 작은 석회암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동굴 입구에 들어가서 조금 지나면 그 길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그 수갈래의 길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명이 같이 지나가기보다는 이제 소수의 인원으로 이동을 하는 게 좀 편리한 구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이 히메사카 동굴의 가장 안쪽에는 수심 32m의 거대한 지하 호수가 있는데 탐사 동아리 팀도 이곳을 목표로 두고 방문했던 겁니다. 나구라가 실종된 2008년 1월 5일 오전 9시 약속된 대로 입구에 도착한 동아리 탐사팀은 그 중에 한 명이 야야야 여기 안에 내부가 되게 좁다. 그러니까 팀을 나눠서 이동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이에 동의한 대원들이 곧 13명의 총 대원을 5명, 4명, 4명 이렇게 총 3팀으로 분류했고요. 실종자인 나구라는 이 중 5명으로 포함된 팀원이 되었고 가장 마지막 순서로 동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걸어 들어가니까 드디어 그토록 보고 싶었던 히메사카 동굴의 상징, 거대한 지하 호수가 펼쳐졌죠. 대원들은 놀래하면서 이 사진을 찍고 또 펜을 꺼내서 여러 가지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때 나구라가 어떤 들뜬 마음을 이기지 못했는지 호수 안으로 그대로 몸을 던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영을 했죠. 다른 대원들은 이게 너무 돌발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곧 나오겠지 하고 웃어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나머지 12명의 대원들이 각자의 시간을 동굴 안에서 보내던 중 문득 한 명이 아까 나구라가 수영을 하던 쪽이 상당히 조용하다고 느껴졌고 그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 호수는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나구라의 모습이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얘들아, 나구라 어디 갔어? 불길한 느낌을 받은 이제 대원들이 서둘러 동굴에서 이곳저곳 나구라 이름을 부르면서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나구라가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물속에 빠져버린 게 아닌가라고 판단을 했고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죠. 이것은 팀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이후 일주일간 수색 끝에 결국 그는 찾지 못했고요. 경찰 또한 증언의 토대로 나구라가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몸에 힘을 잃어 이 호수 안으로 빠졌고 익사했는데, 시신은 호수 밑으로, 아주 이게 수심이 깊은 호수였으니까 그 밑으로 가라앉았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단순 사고사로 결론 짓게 되죠. 한 대학생의 무모한 폐기로 일어난 사고사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종결되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의 유명 커뮤니티에 익명의 네티즌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이 사건이 결코 단순한 사고사가 아니라면서 그날 동굴을 같이 방문했던 대원들을 더 조사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그 근거가 뭐였을까요? 먼저 히메사카 종류동 이 동굴은 오카마야현의 천연기념물에 해당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탐사를 하려면 교육위원회에다가 사전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고치대학교의 동아리 팀으로부터 탐사에 대한 사전 문의조차 받은 적이 없었고 신청 기록은 당연히 없었고요. 즉 그렇다면 그날 나구라를 포함한 동아리 대원 13명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탐사를 감행했던 겁니다. 수상한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제기가 되었는데요. 나구라가 실종된 시점까지 정말 동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대원들의 증언이 엇갈렸던 겁니다. 실종 직후 첫 진술에서는 동아리 전원이 세 팀으로 나눠져서 동굴 안에 순서대로 들어갔다고 했죠. 하지만 얼마 후 참고인 조사에서 한 대원이 13명 다 같은 시간대에 들어갔는데? 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게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이고 그날 입구에서 어떻게 들어갔는지조차 이게 간단한 행적인데 이게 엇갈리는 상황은 좀 납득하기 힘들어 보였는데요. 수사의 수세화가 진행이 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입이 다 맞춰졌는지 결국 세 팀으로 나눠져 갔다라는 것은 확인됩니다. 하지만 의심은 여기서 멈출 수 없었죠. 팀원들에 따르면 동아리는 오전 11시 30분쯤 입구를 통해 동굴로 들어갔다가 이후에 이 지하 호수에 도착을 해서 나구라가 수영을 하기 시작한 시점은 오후 2시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고가 접수된 시간은 오후 6시 15분. 실종 시점으로부터 약 4시간가량 지났던 겁니다. 물론 이 대원들이 이제 나구라를 동굴 안에서 찾다가 핸드폰 신호가 안 돼서 나와서 다시 신고하는 시간이 걸렸을 수 있겠죠. 하지만 위급한 상황에서 왜 4시간이나 지체되었을까요? 그들은 4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런 의문점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대원들의 증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때는 1월, 한겨울입니다. 몹시 추운 날씨였죠. 대원들은 나구라가 그때 호수에서 말릴 틈도 없이 그대로 옷을 입은 채 들어가서 수영을 했다고 증언했는데, 아니, 이 추운 날 동굴을 탐사하다가 왜 갑자기 수영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옷이 물에 젖을 텐데 이 상태로 밖에 나오면 저체온증이 올 수도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어요. 대원들이 그저 나구라가 옷을 입고 수영을 했다라는 말에 우리가 너무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건 아닐까요? 자, 이런 부분들, 이런 이제 의혹들이 정리가 돼서 게시글에 올라갔고 이게 입소문을 타고 넘어가서 결국엔 일본 뉴스와 언론에까지 보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되죠. 이때 언론사들이 앞다투어서 동아리 대원들을 찾아가고 취재하고 전화로 인터뷰 요청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당시 동아리 회장이었던
하쿠마이 미호가 사건의 정황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의견도 내놓지 않는 겁니다. 그녀는 단지 기자들을 피해 다니는 모습만 포착되었을 뿐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그녀는 곧 동아리 회장직을 내려놓고 자신의 이름을 그 동아리 관련 사이트에서 완전히 삭제하면서 아예 이 동아리와 나구라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극도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혹시 이런 태도로 봐서 혹시 대원들의 증언과 다른 그날 우리가 모르는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최대 미스테리는 바로 지금부터인데요. 나구라 실종 이후 경찰이 단순 사고사라고 발표했죠. 그리고 그의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나구라의 부모님들은 아들이 죽고 아들의 인터넷 계정을 정리하기 위해서 각 소셜 네트워크 회사에 아들의 계정을 부모에게 인계해달라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비밀번호를 받아서 열게 된 아들의 계정. 처음에 부모는 이제 실종 전 아들이 행복해하는 사진을 보면서 슬픈 마음을 달래고 있었는데 그러다 문득 믹시라는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아들 아이디로 로그인한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석연치 않은 부분까지 발견됐죠. 누군가 이곳에서 나구라의 아이디로 로그인했고 그 게시물 또한 삭제했던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그 기록을 확인했죠. 그랬더니 나구라 실종 수색이 한참이었을 그 당시에 전체 공개였던 포스팅이 갑자기 친구 공개로 전환된 기록도 있었고 그날 몇몇의 게시물들은 삭제되었고 그러다가 얼마 후에 경찰이 나구라 실종은 사고사입니다 라고 판명했을 때 어떤 게시물을 아예 삭제시킨 정황이 드러납니다. 뭘 감추려고 했던 걸까요? 이를 본 네티즌들은 나구라가 이 실종 전에 믹시에 어떤 실종 사고와 관련된 또는 동굴 탐사와 관련된 중요한 글을 남긴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때문에 그 대원들 중 누군가 또는 이 사건에 대해 아는 누군가가 나구라 계정으로 무단 로그인을 해서 증거를 없앤 게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결국 누가 로그인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아서 사건은 미궁에 빠져버리는데요. 그러다가 기억하시죠? 최초로 이 사건이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라고 의혹을 제시한 그 제보자 그 사람 앞으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합니다. 저는 나구라의 친한 지인입니다. 당신이 올리신 게시글로 인해 부모님과 저를 포함한 지인들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지고 있어요. 게시글을 빨리 삭제해주세요. 물론 지인이라면 충분히 보낼 수 있는 메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론에서 단순 사고사가 아닐 수 있다라고 주장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덮으려고 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티즌들은 이 발신인의 메일 주소로 IP 추적을 했고 이에 무언가를 밝혀냈는데 누가 보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메일이 어디에서 작성되었는지 알아내죠. 바로 그곳은 고치 대학의 한 건물이었습니다. 나구라가 재학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했던 바로 그 학교. 메일을 보낸 이는 정말 나구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알고 있는 누군가였을까요? 나구라가 다녔던 고치대학교는 과한 신고식 문화로 몇 번이나 이제 교내에서 자체적으로 경고를 받은 이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 그 당시 나구라가 어떤 도를 넘은 선배들의 신고식 안에 피해자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추측 당시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고려가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는 되지 못했죠. 여러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종결을 선언했고 이후 동굴의 지하 호수에서 실종된 나구라에 대한 재수사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구라의 시신은 지하 호수 깊은 곳 어딘가에 잠들었을 테고요. 나머지 12명의 대원만이 답을 알고 있겠죠. 오카야마
지하동굴 실종 사건, 이제는 미제 사건으로 남아버렸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